내기 싫으시죠? 너무 싫죠.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연쌤. 오늘은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가 무엇이 다른가요? 네, 이 부분을 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매매 사업자는 개인으로 우리가 매도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세금이에요. 우리 팀장님 돈을 버는 거는 좋지만 세금 내기 싫으시죠? 네, 너무 싫죠. 그죠? 모두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빠르게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낙팔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 보통은 1년 미만으로 두세 달 만에 거의 매도를 하니까는요. 매도를 했을 때 개인의 경우에는요 1년 미만 단기간에 매도를 했을 때는 세율이 70%가 적용이 돼요. 양도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70%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하면 정확하게 77%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여기에 또 뭐 누진공제 해주는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까지 66%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세율이 진짜 높네요. 그죠. 그런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세율을 적용받을 때에는 이 세율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수익이 1,400만 원 이하일 때 세율 구간이 6%고요. 지방세까지 하면 6.6%예요. 아까 77%에 비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좀 더 냈어요.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냈을 때에는 세율 구간이 15%, 지방세까지 하면 16.5%에다가 누진공제 126만 원을 또 빼줍니다. 세율 구간이 확 내려가죠. 아, 진짜 그러네요. 그죠? 근데 우리 팀장님이 또 이게 설명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낙찰받고 매도된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낙찰가가 1억 1,610만 원인데요. 이 물건을 제가 얼마에 매도되었나 확인을 했더니 1억 4,750만 원으로 매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낙찰 물건을 만약에 개인으로 매도를 해서 양도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가액이 매도가죠. 1억 4,750만 원, 우리 취득가액이 낙찰가입니다. 1억 1,61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취득세라든지 중개수수료라든지 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0만 원으로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매도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뺐더니요 2,64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단기간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 적용을 받는다고 했죠. 1년 미만이기 때문에 77%, 원래는 70%이지만 지방세까지 77%. 그러면 세금을 2,03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 2,640만 원에서 세금 2,032만 원을 냈더니 순수익이 608만 원. 608만 원의 순수익이 나는데요. 사실 이 양도세 부분에서 1인당 1년에 한 번 인적공제라고 해서 250만 원의 공제를 해주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할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거니까 제가 인적공제는 제외를 하고 그냥 순수하게 양도세 계산만 했거든요. 그러면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도가액, 매도가죠. 1억 4,750만 원, 취득가액, 낙찰가죠. 1억 1,610만 원, 필요경비 5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소득이 2,64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으로 매도했을 때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율 구간이 다르죠. 개인으로 했을 때는 아까 70%였지만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에는 2,640만 원, 이 구간이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1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6.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435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여기에 또 누진공제 금액이 있어요. 126만 원이라고 하는 누진공제 금액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세금을 309만 원만 내도 되는 거죠. 개인일 때는 2,032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똑같이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309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냅니다. 확 줄어들었죠?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죠? 그러면 순수익이요. 소득 2,640만 원에서 결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309만 원을 뺐더니 2,331만 원이라고 하는 순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와, 단기 매도에서 2,331만 원 수익을 냈어요.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죠.
그러면 개인으로 했을 때 순수익이 608만 원, 개인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순수익이 2,331만 원, 차익이 무려 1,723만 원이나 나요. 와, 세금을 1,723만 원을 덜 내도 되는 거죠. 어때요? 무조건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해야겠네요. 무조건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세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가 다르죠. 그러면 개인 매매 사업자의 비용 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의 또 다른 부분은 비용 처리의 범위인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금액만 적용을 해주고요. 개인 매매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부분까지도 비용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필요경비 표를 보시면은요, 검정색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이 검정 색깔 글자로 적혀 있는 부분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취득세, 등록세에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대, 채권 할인료, 샤시 설치도 포함이 되고요. 발코니 개조라든지 보일러 설치, 확장 공사 비용 등 이런 부분들은 개인인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중개수수료, 광고비, 컨설팅 비용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 매매 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수익적 지출 부분까지 포함을 해준다고 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도배장판, 가장 우리 많이 하는 부분이죠. 개인은 적용을 못 받지만 매매 사업자인 경우에는 도배장판 비용까지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타일, 마루, 주방가구, 북박이장, 이자 비용, 우리가 또 낙찰받고 나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죠. 이 이자 비용까지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임장 다니거나 할 때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부분들도 다 차량 유지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건비, 임대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또 식대가 될 수도 있겠죠. 개인 매매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도 모두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럼 세율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비용 처리들을 하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증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 사업자로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은 카드 하나로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해서 카드를 이용한다면 그 카드로 쓴 모든 비용들이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도 잘 영수증 챙겨 놓으시기 바래요. 그럼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개인 매매 사업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되나요? 이 부분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매매 사업자라 하더라도요,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개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받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인데 저희가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 낙팔할 물건을 낙찰받은 거죠. 물론 비조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1억 이상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그 한 채까지는 취등록세가 1%에서 3% 적용이 됩니다. 저희는 1%겠죠. 그 다음 또 한 채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억 이상 물건을 낙찰받은 거죠. 그럴 때는 8%로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네, 마찬가지로 12%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매매 사업자는 취등록세가 동일하다, 합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면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 세금 신고도 기간 안에 잘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개인으로 양도세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 매도한 그 달 말일 기준으로 그 다다음 달까지 2달 뒤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요, 사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죠. 그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나라에서는 이미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수익 난 부분을 당신들이 세금을 내기도 전에 미리 써버릴까봐 미리 받습니다. 이거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이 예정신고는 양도세 신고기간과 동일합니다. 매도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다음 달 2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는 77%죠. 근데 이 매매사업자로 신고하는 이 예정신고는요, 그냥 기본세율에 적용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수익 난 부분 또는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에 확정 신고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럼 예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한 건 한 건을 따로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요, 모두 합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난 부분의 세율 구간이 높아지지만 누진 공제되는 비용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용으로 사용했던 비용 처리 금액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또는 환급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고를 2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를 미리 내기에는 좀 그런데 낙찰받고 내도 될까요?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매 사업자를 언제 내야 되는지, 미리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낙찰을 받고 내도 되는 건지, 팔 때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우리 팀장님도 궁금하셨군요. 낙찰을 받고 나서 이 매매 사업자를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안전하게 대금을 납부하면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되죠. 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매매 사업자를 반드시 내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매매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취득했구나 라고 보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매매 사업자를 냈다면 이 사람이 세금을 덜 내려고 매매 사업자를 냈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을 추징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낙찰받고 바로 매매 사업자 내는 걸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매매 사업자는 어떻게 내고 나오는 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기간은 빠르면 1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빠르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좀 그렇게 방문하기 어려워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1주택자인데 내가 낙팔로 수익을 내고 싶어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재고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 매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부동산을 재고 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이 주택과 분리를 해놓는 거죠. 한마디로 이 주택은 내가 그냥 보유하는 거고 나머지 주택들은 내가 매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매매 사업자용의 부동산이다 라는 의미이거든요. 이럴 때는요, 재고 자산을 세무사님과 함께 좀 의논을 하셔서요, 반드시 나의 1주택과 분리를 해놓으신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1주택의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개인 매매 사업자는 1년에 몇 번 이상 팔고 사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1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해야 돼요. 매수해야 되고 2회 이상 매도를 해야 되는 횟수의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음식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100그릇을 꼭 팔아야 돼. 팔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매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횟수를 못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증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팀장님이 입찰을 한 거죠. 근데 폐차를 했어요. 한 5번 정도 폐차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입찰 봉투 있죠. 내가 네. 입찰을 했다라는 그 입찰 봉투, 그 봉투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증빙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근데 잘 팔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캡처를 해서 내가 나중에 증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매매 사업자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좀 증명을 한다면 나라에서 너는 매매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어, 열심히 하지 않았어, 세금을 더 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만 정확하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좀 많죠? 또 하나 그러네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개인 매매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잘 몰라서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걸 잘 알고 활용한다면 이 부분 때문에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개인으로 8호제곱미터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냥 매도를 할 때는요, 기본 세율이랑 똑같아요. 뭐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만 매매 사업자로 단기간 안에 또는 2년
2년 이상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매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낙찰가 기준이 아니고요, 매도가 기준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3억으로 낙찰받은 아파트인데요, 8호제곱미터를 초과한 거죠. 근데 단기간에 매매사업자로 4억으로 매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 토지 부분에 대한 금액은 2억, 건물 부분에 대한 금액이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건물 부분에 대한 2억에 대한 부가세 10%는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2천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할 때 이 부가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국민주택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을 낙찰받으시면 되고, 10%의 이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8호제곱미터 이상 물건도 낙찰받아서 빠르게 매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부분은 토지와 건물 부분을 50%, 50%를 잡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세무사님과 매도가액을 정해서 상담을 받고 입찰하시기 바래요. 네, 이해됐습니다. 태연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 질문 엄청 많네요, 진짜. 개인 매매 사업자의 단점이 있을까요?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원 수익이 났는데요, 내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가 20만 원씩 올라간 거예요,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240만 원입니다. 그죠? 5천만 원 수익 내고 240만 원 1년 내는 거 어떤가요?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죠?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수익 대비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만약에 다른 소득이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낙팔을 해서 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이 소득이 합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고수익이 아닌 이상은요,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수익을 더 플러스 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내더라도 더 많은 수익이 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어디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죠. 이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제가 낙찰을 받아서 매매사업자로 빠르게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조정 대상 지역 안에는요, 비교 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양도세와 소득세를 비교를 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높죠. 훨씬 높죠. 양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팔을 하면 이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물론 공부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문 세무사님께 의뢰를 해서 저희가 세금을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한 건 한 건 바이 건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1년치 매달 기장료를 납부하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팀장이 어떻게 개인 매매 사업자,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셨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장님들도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차이점, 장단점, 이런 부분들 함께 공부했는데요.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네,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부분을 배우셨는데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낙팔할 때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장님들께 또 좋은 메시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른 말보다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새기고요, 무엇이든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면서 실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세연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부자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와 항상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